자, 오늘 주택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82페이지입니다. 자, 주택법은 제1장 총설에서 총설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법에서 쓰이는 용어 봐야 되고, 두 번째 제2장이 주택의 건설에 관한 사입니다. 주택의 건설에서 건설의 주체를 보고 우리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 다른 법에서는 사업주체를 다른 법은 시행자라고 해요. 시행자. 두 번째 주택법에서 사업을 하려면 상식적으로 무슨 법에서 사업을 하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 걸 우리는 사업계획 승인 그래요. 이래서 공사가 끝났으면 준공검사 받는데 주택법은 준공검사라는 말을 사용검사 쓰고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 이 과정 보고, 세 번째 주택건설 자금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3장이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인데, 주택의 공급 그러면 거기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고, 두 번째 투기 과열지구와 전매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고, 세 번째 주택의 공급 질서 유지, 쉽게 말해 청약통장 팔지 마라 그런 제도 있고, 제4장이 주택의 관리에 관한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주택법이 몇 문제 나옵니까? 건축법하고 똑같이 7문제 나오는데, 용어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용어에서 2문제 나오거든요. 평균적으로. 건설 파트에서 2문제, 사람은 3문제도 봐야 되고, 이 공급 파트에서도 2문제, 사람은 3문제 봐야 되고, 이 관리 파트가 안 나오든가 재수 없으면 1문제. 왜 재수 없는 거냐? 이쪽은 강의를 거의 안 하거든요. 관리 파트는 6월달 할 건데 가능성이 해박하니까 7문제 나오면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 간에 4문제 맞춰야 됩니다. 건축법보다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건축법에서 건축 신고 대상 암기했나요? 못했나요? 주택법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내용 잔뜩 주고 암기하라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공부하기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나오면 5문제 맞출 생각해야 되고, 좀 어렵다 그러면 4문제까지는 봐야 돼요. 자, 482페이지 시작합니다. 자, 1번 총칙 1번 목적인데, 목적은 두 번째 줄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딱 그것만 잡아요. 모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킨다.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다. 딱 그 부분만 생각하고. 두 번째 용어에서 1번 주택입니다. 주택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은 시험 문제 나오는데 내용이 엄청 많아요. 짧지 않아요. 이게 주택이란, 첫 번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체크합시다. 부속 토지를 말하면 체크합시다. 단독 공동 구분한다. 공부가 웬만큼 돼 있으면 주택 그러면 툭툭 찍고 넘어가야 돼요. 부속 토지 포함, 단독 공동 구분,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단독 공동 구분하는데 1번 공동주택인데 노트 51페이지 보고 노트 51페이지 펴놓고, 노트 51페이지 펴놓고 보게 되면, 자, 주택도 건축물 아닙니까? 건축물.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은 무슨 법에 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1호 뭐라고요? 단독주택. 2호 뭐라고요? 공동주택 구분하는데, 단독주택은 다시 건축법을 다시 단독주택은 단독 그리고 다중 그리고 다가구 그리고 공간 4가지 구분하고,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가 있고, 두 번째 연립이 있고, 세 번째 다세대, 네 번째 기숙사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 5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다중. 그러면 봐봐요.
아파트 연립다세대.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몇 개층 이상이요? 5개층 이상.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 넘어가 무조건 아파트는 아파트로 간다. 연립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4개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으로 쓰이는 부분 바닥면 합계가 660 초과하고, 얘 4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들으면 알거든요. 아파트는 5개층 이상. 연립다세대 둘 다 4개층이 한데, 연립이 커요. 한 동에서 660 초과하면 연립이고, 이하면 다세대고. 근데 다중하고 다가구는 평소에 안 들어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얘들 좀 더 신경 쓰고, 다중구매가 3층 이하고 연면적 330이야. 다가구는 층수라면 3개층 이하이고, 한 동에서 주거용 쓰이는 부분에 바닥면적 660 이하고, 그리고 19세대 이하. 그러니까는 다중하고 다가구 좀 더 신경 쓰고, 중 3 다중 3층 이하 330이야. 다가구는 3개층 이하이고 660 이하고 19세 이하고 한 번 들으면 압니다. 이게 단독 공동 구분해야 되고, 이 기숙사가 자, 이게 지금 건축법이면 우리가 배우는 주택법은 자,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아파트가 뭐래요? 연립이 뭐래요? 다세대가 뭐래요? 그러면 건축법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독을 세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있는데? 기숙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은 총 몇 가지라고요? 29가지. 29가지 중에서 기숙사를 뭐로 볼까요? 그럼 기숙사가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가 다니는 애들이 잠자는데 기숙사. 공장 다니는 근로자 하는 게 기숙사. 그래서 잠만 자요? 아니면 밥도 먹어요? 주거생활 하네, 주거생활. 그러니까 건축물로 따지면 당연히 뭐로 가야 되고? 주택 가야 되고, 주택.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 뭐로 봤다? 얘는 공동주택으로 보지만, 주택법은 기숙사를 주택으로 안 본다고. 왜 주택으로 안 봅니까? 주택법 말하는 주택이 뭐라고? 가족이 세대 구성이 가족이 세대지. 가족이 그 말은 학생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다 모여가지고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인데, 세대의 구성원이 아니고 얘 혼자 가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은 아니지만 뭐로 봐요?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기숙사가 건축법은 공동주택이지만 주택법 뭐라고? 주택은 아니고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이다. 이거 알고 시작합니다. 거기까지 보고, 그러면 공동주택 받고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세대 구분형은 한 지붕 두 가족입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원주에 들어왔나 이거? 한 지붕 두 가족 아직 안 들어왔나요?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기가 지금 승강기고 여기가 승강기고, 이게 1호, 2호, 3호, 4호 이게 있다 그러면 대부분 승강기 앞에 현관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서 한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이쯤 나눠가지고 현관문 또 있고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여기도 살고 여기도 두 집이 사는 거. 분명히 세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1세대에다가 한 집에다 살림은 몇 집이 한다? 두 집이 한다. 현관 따로 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무슨 구조 내가면, 저도 집에 가게 되면, 집에 가면 저 있죠? 와이프 있죠? 아들이 있죠? 딸이 있죠? 넷이 살 때는 방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하죠? 만약에 부부가 자고, 아들 자고, 딸 자고 3개 필요한데, 지금 딸이 다 컸다고 밖에 나갔거든요? 방 하나 남았네요? 아들은 군대 가거든요, 이제. 방 2개 남았네요?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수는 혼자 있네요? 혼자 가지고 뭐 하겠냐, 이 집을 갖다가. 그런 거 어쩐다고? 나눠가지고, 이쪽을 갖다가 뭐를 주면? 세를 주면, 전세월세 세 주면, 보통 이거 하나에서 서울 같은 데는 원룸이면 50만 나오거든요? 아무리 뭐든 사실, 집안까지 해가지고 30에서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걸로 관리비 내야 안 내요? 낸다니까. 그래서 이만큼 나눠가지고 여기를 세준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제 군대 갔다 오면 다시 복귀하겠죠. 저도 이제 힘 딸리면 들어가겠죠. 밖에 못 돌아다니기 잠만 들어. 집에서 다니겠지. 딸내미도 힘 딸리면 들어오겠지. 그러면 내 집이 다시 산다 그러면 딱 뜬다고 이렇게 시작 타가지고 같이 사는 거. 그때는 비좁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처음에는 나눠서 쓰다가 불필요하면 두고. 이게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 체크합시다. 구분할 수 없다. 구분 공간 일부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두 번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각각 욕실, 부엌, 현관 완전 독립된 주거생활. 현관부터 두 개 있다고. 현관 따로 두 개.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암기해야 돼요. 각각 공간 면적 얼마 이상? 14 이상. 암기해야 됩니다. 14 이상. 3번. 하나의 세대가 통합 사용서. 여차하면 이거 틀수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틀면 뭐라고? 경량골조, 경량골조. 아니면 처음부터 뭐 만들든가, 문 만들어 놓든가, 경량골조를 하든가, 아니면 연결을 만들어 놓든가. 4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단지 전체 호수의 3분의 1 넘지 마라. 세대 구분형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고. 특히 주차 문제 같은 거 심각이죠. 세대 구분형 세대가 전체 세대 3분의 1 넘지 말고. 5번. 면적도 세대 구분형 그 면적이 전체 전용 면적 3분의 1 넘지 말고. 그 다음 밑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체크합시다. 주택 건설 기준 적용.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그 밑에 체크해요. 하나의 세대 본다. 주택 건설 기준 이겁니다. 아파트는 50세대, 아파트는 100세대, 그리고 300세대. 기준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게 주택 건설 기준이요. 50세대면 뭐 들어가냐? 관리사무소, 100세대면 노인정, 휴게소, 도서관. 세대가 많을수록 들어가는 게 많다고. 자, 100세대 이상이면 뭐 해야 된다? 노인정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걸 한 세대를 봐요, 두 세대를 봐요. 이런 게 뭐라고? 건설 기준이다. 저런 거 적용할 때는 뭐를 본다? 하나를 본다, 하나. 자, 그러면 세대 구분형, 그럼 이제 반복합니다, 반복. 첫 번째, 구분소유 할 수 없다. 두 번째, 14 이상. 세 번째, 3분의 1 넘지 말고. 네 번째, 주택 건설 기준 한 세대를 본다. 주정점 반복하는 게 구분소유 안 돼. 14 이상, 3분의 1 이하. 한 세대를 본다. 국민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라 줄 겁시다. 주택 도시기금 플러스 밑에 85 이하. 딱 두 개요. 무슨 돈 가져가냐? 주택 도시기금. 그 돈이 안 들어가면 국민주택이 안 돼요.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전용면 얼마다? 85 이하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간이 읍면 얼마다? 100 이하다. 암기할 건 해야 돼요. 기금 플러스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간이 읍면은 100 이하. 그 다음 3번 국민주택 등, 국민주택 등이란 1번 국민주택가, 2번 국가지하체 공사 건설주택가, 3번 85의 공공건설 임대.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등등등 몇 가지 더 있다. 근데 왜 읽어보냐? 읽어보면 4번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을 제입니까? 등을 제입니까? 등을 제입니다. 을 제외가 아니고 국민주택 등을 제외. 그게 민영주택. 5번 도생입니다. 도생 중이죠. 첫 번째 도생이다 체크합시다. 300 미만 체크합시다. 국민주택 규모 씁시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뭘 말하고? 85 이하. 그리고 도시지 건설주택인데 1번. 자, 종류는 단지형 연립, 2번 단지형 다세대, 3번 원룸형 세 가지 있어요. 아까 문제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이 있다. 기숙사형은 없다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핵심은 건축에 심의 거치면 주택을 쓰는 층수를 몇 층까지 할 수 있다? 5층까지 할 수 있다. 거기에 가고 심의 거치면 주택으로 쓰는 층을 5층까지 할 수 있다. 거기에 가시고 그 다음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원룸형은 아파트로 지을 수도 있고 연립으로 지을 수도 있고 다세대 지을 수가 있는데 노트 51페이지 보면서 설명드리면 됩니다. 원룸형은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한 층의 전용 면적이 200제곱미터,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이네, 7층. 자, 이게 몇 층입니까? 7층입니다. 7층인데 전부 다 주거용 건물입니다. 주거용. 7층인데 주거용이다. 이 건축 뭡니까, 그러면? 뭡니까? 아파트지. 이 건물 뭐라고? 아파트. 아파트인데 이제 세대를 구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한 개 면적을 40제곱미터 해가지고, 방을 전부 다 한 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원룸형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로 따지면 분명히 뭔데? 아파트인데,
전부 다 이 한 공간을 갖다 40을 해가지고 방을 한 개 만들더라고 원룸형. 그러니까 원룸형은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위에 3개쯤만 샥 떼버리면 몇 층 남았네 이제 4층 남았네 4층. 한 층 면적이 얼마네? 200이네. 그럼 얼마입니까? 800. 뭡니까? 연립이다. 이렇게 지을 수도 있고 한 층을 더 떼버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 층 더 떼면 몇 개층 남았냐? 3개층 남았다. 얼마다? 600이다. 이런 뭡니까? 다세대 이렇게 지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좀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번. 자, 2번 보면 세대별로 1번이네. 동그라미 1번.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거. 그 노트 51페이지 보면 이게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좀 크게 지은 데 가서 보면은 크게 지은 거 원룸 분양 가서 보면은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있잖아요. 방이 이렇게 양쪽에 방이 있고 여기도 양쪽으로 이렇게 방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1호다, 2호다, 3호다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호 방도 현관문이 이게 현관문이 있고 왼쪽 보면 딱 여기 신발장이 있어요. 오른쪽 딱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욕실이 이러고 있고 여기 문이 이렇게 달렸고 여기 보면 여기 주방이 칸막이 한 것이 아니라 딸렸다고. 반띵에서 여기에 뭐가 있고 싱크대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인덕션 있고 밑에 뭐가 있고 드럼 세탁기도 있고 옆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고 보일러실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다 공간이 몇 개다 하나의 공간인데 이게 뭐라고요? 원룸형입니다. 이런 줄 만드는데 원룸형. 자,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욕실하고 뭐는 있어야 된다? 부엌, 주방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공간이 자 막힌데 이게 막혔고 이게 막힌 거예요. 이거 막힌 게 신발장 막힌 거 아니에요? 여기하고 여기는 막혔으니까 욕실하고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 몇 개 공간? 하나의 공간한다. 근데 이게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30 이상이 되면 2개 공간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전용 면적 얼마에서 14에서 얼마까지? 50을 한다. 14에서 50을 한다. 그리고 이 법의 목적은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수준 향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하층을 만들지 마라. 그게 해야 지하층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딱 정리하면 되고 2번 건축자인데 건축자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첫 번째 하나의 건축물은 토생이면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원룸형. 토생하고 비토생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토생 중에서 이 연립하고 원룸. 자, 단정 연립하고 원룸형은 함께 할 수 없다. 세 번째 토생 중에서 다세대하고 원룸. 그러니까 단지형 다세대하고 원룸 얘도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단 해가지고 그래도 두 가지는 된다. 뭐가 된다?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몇 세대? 1세대. 이건 뭐라고 했어요? 퇴직자용. 이거는 되고 준주거 상업에서 원룸형하고 비도시형 원룸과 비도시형 이거는 된다. 도생 비도생 안 됨. 도생 중에서 연립 원룸 안 됨. 다세대 원룸 안 됨. 원룸하고 비도생 1세대는 됨. 준주거 상업에서는 원룸하고 비도생이 됨. 이게 도생이면 이제 답 나오는 것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도생 그러면 300 미만, 9m 구매가 85 이하.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는 5층까지 할 수 있고 원룸형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면적이 전용 면적이 14에서 50이고 그리고 30 이상이면 2개 공간 만들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것만 30 이상이면 2개 공간 만들 수가 있고 하나의 건축물은 도생, 비도생이 안 돼. 도생에서 연립, 원룸 안 돼. 다세대 원룸 안 돼. 단 원룸과 비도생 1세대는 됨. 준주거 상업에서 원룸, 비도생 됨.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하면 뻔한 거죠. 그 중에 하나 숫자 바꿨겠지. 내용 바꾸겠지. 그렇게 해서 반복해야 돼요. 그 다음 6번 준주택인데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 쓴다. 김동생의 친구 안토 오노. 그냥 가요? 기어가요? 기어가다. 기이다. 오노 기이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노 기이다. 공동택지입니다. 공동택지란 다음 해당하는 공공사회 개발 조정되는 체크합시다. 공동주택 건수정지.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 건설용지. 아까 문제 나왔죠?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공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까? 많다네. 많다. 거기에 없는 거 문제 안 나와요. 거기에 있는 건 나와요. 뭐가 있는가 알려고 하지도 말아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 대신 5번과 6번, 5번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 방식 했을 때 또는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 중 수용사용 방식 쪽에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어요. 공공이 있고 민간이 있는데 공공시행자가 누구 있냐? 한번 생각해봐요. 국가지하체가 공공이요 민간이요? 공공이지. 토지소유는 공공 민간? 민간. 공공기관은? 공공이지. 정부 출연기관은? 공공이지. 지방공사는? 공공이지. 조합은? 민간이지. 그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누가? 공공시행자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은 원래 소유자한테 땅 돌려주니까 공공택지 안 나와요. 수용, 사용 방식 할 때. 혼용 방식인데 혼용. 혼용이 뭡니까? 수용, 사용과 환지가 섞여 혼용인데 혼용 방식이면 어디서 나온다? 수용, 사용 쪽에서는 나온다. 그 다음에 6번 또 있죠.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할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은 안 돼요. 혼용 방식이다. 수용, 사용 쪽은 나온다. 그럼 공공택지 3개만 딱 잡으면 되겠네. 첫 번째, 공동주택 건설용지다.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할 때.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을 수용, 사용할 때. 8번,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 주택법에서 무슨 사업 한대요? 주택건설 사업. 집 지은다. 집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는데, 대지 조성 사업. 주택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 그 사업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그걸 우리 물어간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를 뭐라 한다? 주택단지. 가장 쉬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는 전부 다 주택단지예요. 사업계획 승인받았으니까.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는데 다음의 시설로 분류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자, 여기다가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뭡니까? 주택단지.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단지가 분리가 되면 그때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고속도로나 철도나 자동차 전용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뭐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두 번째, 20m 이상 되는 8m 이상 되는 20m 이상 되는 일반 도로나 8m 이상 되는 도시계 예정도로 분리가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 단지로 본다. 암기하죠. 20m 이상 일반 도로, 8m 이상 도시계 예정 도로. 그런 건 암기하죠. 그 다음에 2번 혼합인데 혼합은 분양과 임대가 섞여 있는 게 혼합입니다. 단독 공동 그러지 말고 분양 임대.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과 임대가 함께 있으면 분양과 임대가 함께 있으면 그게 뭐라고요? 혼합. 넘겨보면 이제 9번 부대 복리 간선인데 부대 평소에 어쩐다 사람들이 없다. 복리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자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의 도로는 평소에 사람이 있을 일이 없어요. 어린이집도 근생, 단지 내 상가, 유치원, 주민운동, 경로 평소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보안등이라고 들어는 봤나요? 도로 옆에 있는 것은 가로등이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보안등. 보안등은 부대요, 복리요? 밤에 보안등 가서 매달려서 놀고 있다 그러면 복리겠지만 그게 뭐라고요? 부대. 자전거 보관소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부대. 지하저수조. 부대. 그런 생각해야 돼요. 주민이 많이 있다, 복리, 없다, 부대. 그런 판단을 해야 돼요. 경비실. 고민하면 경비실. 야, 나는 허구한 날 경비실 가서 아저씨하고 떠들고 노는데 그분은 부대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경비 아저씨 혼자 있는 거요. 경비실 뭡니까? 부대. 간선입니다. 간선.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전화. 도상전, 가통지.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 명칭은요. 도상전, 가통지. 자꾸 반복해야 돼요.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어쩔 겁니까? 그 시험 문제가 다음 중 간선시설 인것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자, 설명할 테니까 듣고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간선시설이란 이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 기관시설, 단지 안에 도로를 뭐라고? 단지 안에 도로는 부대냐 복리냐 그러면 부대 시설이면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기관시설, 도로 그러면 기관시설. 밖에 도로 있으니까 이것도 뭐도 기관시설.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기관시설 이렇게 연결해주는 이 구간이 구간. 진입도로 이런 말도 쓰고 여기서 말하고 간선시설. 이 도로 밑에 하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아파트든지 하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연결해야지. 그것도 뭐라고? 간선시설 얘기요.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시설과 밖에 있는 기관시설 연결해주는 이 구간 부분을 뭐란다? 간선시설한다. 그게 뭐가 있습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 뭐 암기하지. 도상정 가통지. 그러면 세 번째, 자, 가통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단지 안에 도로는 간선이 아니고 부대. 근데 가통지는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물어본다. 간선시설로 본다. 시험에 그런 게 나옵니다. 10번 사업주체 안 나와요. 11번 주택조합. 주택조합은 종류 세 가지 있어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지역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광역생활권입니다. 전국 9개는 첫 번째 수도권이 통째로 하나의 광역생활권. 수도권이 하나의 생활권. 서울, 경기, 인천 하나. 두 번째 충청도를 2개 나왔어요. 대전, 충남, 세종이 하나고 충북이 하나고. 전라도는 2개. 전남, 광주 하나. 전북 하나. 경상도 2개, 대구, 경북 하나, 울산, 부산, 경남이 하나, 그리고 제주 하나, 강원 하나. 이게 전체가 뭐라고? 하나의 지역이에요, 지역. 원래는 원주시 따로, 행성군 따로, 홍천군 따로, 춘천시 따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통째로 다 묶어서 뭐라고? 하나의 지역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의 도시 개념을 할 때는 지역주택자비 거의 안 생겨요. 입주자 모집도 힘들고. 근데 범위를 섹터를 넓게 잡으니까 지역주택자비 너무 많이 생기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입주자, 사용자 나온 적 없고 관리주체 옆에다 써놔요. 입주자 대표임. 문제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정답 입주자 대표임. 읽어보시고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거나 그러면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이거를 우리는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이라 한다. 그러면 증축은 이해봐야지. 대수선이 알지만 증축은 도대체 증축 어디까지 할 건데 증축은. 그래서 증축의 범위, 자, 증축하려면 일단은 사용검사 받고 15년 이상 뭐 해야 된다? 경과해야 된다. 아파트 지은 지 3년 됐어요. 리모델링 할래요. 그건 안 되지. 그건 자원 낭비. 7년 됐어요. 안 된다니까. 10년 됐어요. 하세요. 그러면 10년 하는 게 10년은 뭐가 있어요? 대수선은 10년. 증축하려면 몇 년? 15년. 증축은 15년. 자, 증축을 하는데 증축해가지고 얼마만큼 늘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물어봤더니 전용 면적은 10분의 3 이내까지인데 이게 85 미만 되는 공동주택은 10분의 4 이내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꼭 전용 부분만, 공용 부분은 증축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얼마? 그 규정은 없어요. 공용 부분도 별도 증축을 할 수가 있다. 증축해야 되가 세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까? 있지요. 세대수 늘려서 뭐 하게? 집 평수를 늘려야지. 그거는 주민들 마음이요. 우리는 평수 늘리자 그런 경우도 있고 30% 뭐 늘리자? 평수 늘리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다. 평수 늘릴 걸 세대수 늘리자. 뭐 하게? 그거 늘어난 세대 팔아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리모델링 비용 충분하게. 그랬을 때는 기존 세대수를 늘릴 때는 기존 세대 얼마요?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는데 증가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한 세대를 2개로 나누든가 방법이야 무궁무진의 방법이야. 자, 짝 해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짝에 베란다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세대에서 늘린다. 이렇게 1호 늘어났죠. 이렇게 쭉 늘리겠죠. 몇 프로 늘린다고? 30%. 30% 늘리면 이렇게 집이 종전보다 훨씬 커졌지.
원래 이만한 집이, 봐보세요. 이만한 집이 원래 이만했는데, 기럭지가 이따만 커졌잖아. 이렇게 훨씬 커졌지. 이렇게 30%니까 꽤 커졌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쪽에다, 그럼 몇 개 된다고? 2개 된다. 이렇게 늘리는 방법. 주민들 선호해 안 해요? 아니, 리모델링 좀 더 크게 살라겠다. 어쩐다. 더 줄어들었네. 그러면 선호하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 아파트가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이 있다. 여기 하나를 더 짓자. 어쩐다고? 별도동을 건축한다.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방법. 근데 이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하면서, 여보세요. 우리는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하면서 15년 뒤에 여러분들이 리모델링 할 때 한 동 더 지으라고 땅도 남겨놨어요. 이런 건설사 있어요? 이런 거 없어. 그러니까 이런 땅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결론은 어쩐다? 위로 올라가자. 위로. 결론은 방법이 뭐라고요? 수직. 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다. 수직 방향 할 때 15층 이상 되는 것들은 몇 개층까지? 3개층. 14층 이하 되는 것들은 몇 개층?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반복해야지 방법 없습니다. 대수선 플러스 증축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정리만 되면 별게 아니에요. 증축해봤자 15년 경과. 증축이 보면 10분의 3 이내. 85 미만 10분의 4 이내. 공용 부분도 증축할 수 있다. 세대 늘리자. 기존 세대 15%. 어떻게 늘릴 건데? 수직 방향. 15층 이상 3개층. 14층 하면 2개층. 정리만 되면 별거 아닙니다. 이거. 15번 X고 16번 09. 자, 여기서 주택건설 하자. 주택건설 몇 세대 지을래요? 야심차게 3,000세대를 지을래요. 그러면 뭐 받는다? 사업계획 승인받는다. 사업계획 승인받아가지고 동시에 3,000세대를 뜬다. 동시에 착공하고, 동시에 착공해서 동시에 뭐하고? 분양을 하고, 또 뭐하고? 동시에 준공을 하고, 뭐하고? 동시에 입주를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었는데, 우리나라 건설회사를 저기 하늘나라로 많이 보낸 도시가 무슨 도시라고? 건설회사들이 이 도시 가서 하늘나라로 많이 떠나갔어요. 그 도시 명칭이? 네, 그 도시 명칭이 뭐라고요? 하늘도시. 어떻게 명칭을 기가 막히게 잘 졌을까요? 하늘도시 그러니까는 좀 안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건설회사가 전부 다 하늘나라 가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가서? 영종도 가가지고 영종도 하늘도시 영종도. 왜 거기서 전부 다 건설회사가 하늘나라 보냈습니까? 3,000세대 부장을 딱 했어요. 착식 딱 해서 착공 분양 딱 하니까 몇 개 분양됐다고? 3가구. 몇 개 남았다고? 2,997 남았고. 설마 분양이 되겠지. 끝까지 분양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죽었다고. 어쩌다 죽었대요. 영종도가 뭐요? 섬이요, 섬. 그럼 이렇게 인천이 쫙 서울에서 차 타고 쫙 가가지고 영종도가 섬 여기 있으니까 이게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다리 건널 때 통행료가 있는데, 다리 건널 때. 통행료가 얼마 정도 되던가요? 대충 7,000원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뭐하고 잠을 자고, 여기는 직장이 없지. 직장 어디에 있다고? 서울로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 통행료 때문에 이게 분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시공사하고 누가 인천 더지기벌 공사가 통행료 우리가 부담을 하자 해가지고 분양이 잘 되는데 문제가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니까 우리 돈 못 내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이거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오냐고 안 들어오고 끝났지. 한 방에 다 망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 도시 명칭이 하늘도시니까 어떻게 맞는 사람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미분양 해가지고 망했는데 이거 한 채 분양하면 1,000만 원 줘요. 1,000만 원 하나 분양하면. 근데 아는 팀이 여기 들어가지고 이게 닉네임이 콩알인데 콩알이라는 팀이 여러분 별빛 사기입니다. 사기. 이 팀이 들어가가지고 한 방에 이걸 분양 딱 치고 나오더라니까요. 몇백억을 한 방에 몇백억 버는데 이것들이. 이거 보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요. 딱 했는데 한 방에 망했는데
이 콩알팀이 들어가서 얼마 안 되니까 금방 완판 딱 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완전 망했는데 쫙 가게 되면 지금 혹시 여기 정선 가본 사람 있나요? 강원도 정선? 가서 팠습니까? 땄습니까? 솔직하게 못 들어갔어요? 미성년자는 입장 불가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은 입장 불가. 그 정선군이죠? 그 정선군 아닙니까? 네. 군민들이 입장 불가. 그러니까 군민들이 또 추수 이전에서 입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제한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뭐 만든다고? 여기에다 뭐 만듭시다? 카지노 만듭시다. 수도권 돈 좀 빼먹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옆에 가면 여기 가면 얘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본 지진 나니까 다시 우리나라 온다고 했잖아요. 누가 관광객이 우리나라 뭐 안 좋으니까 일본 갔다가 다시 지진 나고 땅 흔들리니까 다시 어쩐다고? 되돌아온다고. 얘들 돈을 좀 어떻게 빼는 방법 없을까 해가지고 카지노 만든다 뭐 한다 그러니까 순간 분위기가 확 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그러니까 잘 맞는 게 타이밍이 그냥 딱 하고 빠져나오고 이런 경우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3,000세대 해가지고 안 되면 한 방에 망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단지다. 사업계획 승인 받은 뭐라고요? 주택단지.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먼저 머리에 들어가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주택단지 이거를 나눈다. 몇 개만 한다고요? 300세대 하자. 잘 되면 500 하자. 잘 되면 700 하자.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공구라고 합니다. 공구. 공구란 기본 전제는 주택단지가 있는 상태에서 주택단지를 나눈다고 이제. 주택단지를 나눈다. 나누는 게 뭐라고요? 공구다. 나눠서 뭐하게? 구분해서 하겠다고. 공구별로 뭐 따로 착공도 따로 하고 사용검사 따로 하고 착공이 따로 되면 당연히 분양도 따로지. 첫 번째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합니다. 두 번째 박스 1번 이제 공구 간에는 몇 미터 이상 폭으로 구분한다? 여기 해야 돼요. 6m 이상 폭. 밑에 2번. 하나의 공구는 최소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봐야 되냐면, 전체 건설, 하나의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이 있어야 되냐? 600세대 이상이 있어야 된다. (509페이지) 보게 되면 509페이지 중간에 공구별 분할시행 해가지고 공구별 분할시행 했죠. 이 주택단지가 공구별로 분할이 되려면 몇 개 이상이 있어야 되냐? 600세대 이상인, 그러니까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라야 공구로 분할 수 있다. 상식적인 거지. 하나의 공구가 몇이니까? 300이니까. 두 개 되려면 최소한 600은 돼야 난 600은 돼야. 공구 4개 봤습니다. 4개. 공구 첫 번째 착공 따로 사용검사 따로. 두 번째 6m 이상 폭.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300세대 이상. 전체 세대수는 600세대 이상. 4개만 주구장창 반복하고 거기까지가 영어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 영어에서 기본 두 문제 나올 것이고 489 의미 없고 넘어가고 490 이제 주택건설에서 1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 간단하게 시행자입니다. 시행자에서 2번 등록사업자 1번 주택건설사업이 등록 이제 얘가 중요하니까 암기 좀 하시고 주택건설사업이 등록 암기합시다. 1번 등록 대상 체크합시다. 연간입니다. 연간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토탈 1년 동안 단독을 20% 이상 하고 싶으면 1년간 공동주택을 20세 이상 하고 싶으면 1년간 도생을 30세 이상 하고 싶으면 1년간 도생 중에서 퇴직자 30 하고 싶으면 1년간 대지를 만 이상 하고 싶으면 국장에게 등록하고 해야 됩니다. 등록 않고 그 규모 이상 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연간 20, 30 만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한다. 암기하시고 다만 다음 사업 추천 그러지 않는다. 그 박스 아주 잘 나와요.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국가지하철공사공사 그건 상식이고 자기가 자기한테 무슨 등록하겠어요. 국가지하철공사공사 등록 안 함. 5번 4번 공익법인 등록 안 함. 근데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안 나오니까 5번 6번이 중요해요. 5번 6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할 때 등록 안 함.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위해서 등록사업자와 함께할 때 등록 안 함. 그렇게 딱 암기해야 돼요.
국가지자체 공사공사 등록 안 한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면 등록 안 한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함께하면 등록 안 한다. 그건 암기하시고. 그 밑에 2, 3, 4 보지 말고 넘어가고 492 넘어가고 493 넘어가고 시험에 안 나와요. 494페이지 3번 공동사업주체입니다. 공동사업주체. 공동사업주체는 첫 번째 누구누구 공동은 같이 하니까 공동이 같이 둘이 같이 하면 공동 혼자 하면 단독이고 둘이 같이 하면 공동인데 공동사업주체는 누구누구 함께 하냐 그러면 첫 번째 공동입니다. 공동사업주체인데 첫 번째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사업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요? 공동시행 잘 보면 할 수 있다. 이러면 공동사업주체를 번다 그래요? 벌 수 있다 그래요? 번다. 이 번다라는 얘기는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추정한다는 얘기요? 간주한다. 두 번째 주택조합이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하의한다 할 수 있다? 공동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를 번다 벌 수 있다? 번다. 세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는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주를 번다, 벌 수 있다, 번다. 그러면 전부 다 공동사업주를 번다, 간주한다고. 두 번째 이제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 할 수 있다.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할 수 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자하고 등록사업자는 공동시행 하여야 한다. 중학생을 두 글자로 줄이면 중딩, 고등학생 두 글자로 줄이면 거딩, 고등학생을 세 글자로 줄이면 겉비리. 고용자는 필수다. 겉비리요, 겉비리. 고용자는 필수, 겉비리.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다시 봐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할 수 있는데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입니다.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뭘 공동한다고? 주택건설 사업을. 근데 주택조합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은 곧 건설 안 한다 이 얘기니까 걔는 제외. 거기까지 하시고 이때 2번 협약 3번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큰 4번입니다. 495 큰 4번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은 중요입니다. 중요. 주택조합은 한 문제는 기본이고 두 문제 날 때도 있더라니까 주택조합이. 그럼 먼저 주택조합에서 제일 먼저 주택조합에는 종류 뭐가 있습니까? 하면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고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고 두 번째 직장주택조합. 얘는 주택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직장이 두 가지. 세 번째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얘는 그냥 리모델링 한다. 좀 덥지 않아요? 에어컨 좀 틉시다. 저거 에어컨 저거 틀어가 떠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이제 여름 되니까 한마디 할게요. 여름 되니까 이게 여름 되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싸움이 되게 많아져요. 여자분들이 특이하게 구조적으로 추위를 잘 타요. 남자분들은 좀 덥고 그럼 여름 되면 강의실 온도 때문에 이제 다툼이 많아지는데 항상 여자분들 뭐 가져가야 돼요? 옷 가지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벗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지. 제가 벗고 할 거야 아니면 여름 옷 가져올래? 이게 뭐 제가 벗고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이게 날씨가 이게 온도가 좀 웬만큼 따뜻해지면 전혀 이게 내려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뜨뜻해가지고. 근데 날씨가 좀 이렇게 좀 서늘하면은 몸은 좀 포름이 덜 줄 몰라도 어쩐다고. 머리에는 잘 들어온다고. 제가 가장 심한 게 무슨 일까지 봤냐 그러면 경기도 부천 사건인데 수업하는데 에어컨 때문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계속 충돌해. 남자가 키면 여자가 가서 꺼버리고 키면 꺼버리고. 그래도 우리는 인원이 안 많고 거기는 인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자가 똑 키니까 여자가 가서 확 꺼버리는 게 성질 내가지고. 근데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열받으니까 너 따라와 해서 옥상에서 옥상. 진짜요? 옥상 들어갔어요. 옥상 들어가가지고 피 터지게 싸웠는데 누가 피 터졌겠어요? 여자가 맞아, 여자가. 남자가 이겼어요. 별로 싸워가지고. 아니 웃기지 않니 벌어진 거예요. 둘이 옥상을 치고받고 싸웠다고. 여자가 열받으니까 이 여자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싸울 때는 뒷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나게 싸우고 터지고 난 다음에 전화하니까 바로 신랑이 깍두기예요. 깍두기. 그러니까 또 신나게 싸웠죠. 근데 그 남자도 보통이 아니라고 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좀 있으니까 백차가 2개 와요. 그 학원에서 그 사고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결론 발달이 뭔데? 에어컨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이러면 안 되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이 안에서는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합격해서 나가는 거 좋게 반겨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가족도 없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있지 가족. 가족이 있는데 친척은 별로예요. 사돈님 뭐 하면 배 아프다 해가지고 가족만 반겨주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나오는 거 반기질 않아요. 자격증 따가지고 밖에 나가면 누가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2개 학원 빨리 문 닫아야지. 이 지금 밖에서 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2개 하고 문 닫기를 바라지 학원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고. 지금 중개업소가 넘치거든요. 우리는 또 나오거든요.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나가서 어찌해야 돼요? 우리끼리 뭉쳐야 돼. 우리끼리. 여기서 뭉쳐야 될 판국에 싸우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어찌해야 돼? 반드시 겉옷 입고 와야 돼요. 여름 될수록 방법이 없어요. 오죽에서 뭐 선수도 답답하니까 아예 에어컨 신경 안 쓰려고 앞에다 선생님들 봐봐. 조만간 선풍기 옵니다. 에어컨 틀든 말든 하도 이게 안 통하니까. 에어컨 틀든 말든 우리는 선풍기 틀자 해서 선풍기 전반 하나 없거든요. 분명히. 선생님들은 선풍기 넣고 하고 에어컨은 알아서 하시고. 근데 문제는 좌우지간 더우면 공부가 안 된다는 거. 추우면 떨지만 공부는 된다는 거. 우리는 어렵더라도 떨면서 하더라도 합격을 해야 된다는 거. 떠는 게 좋아요. 반드시 입고 오시고요. 자, 지역, 직장 2개 리모델링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주택자업을 먼저 설립할 때 지역주택자업 설립 절차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설립 인가받고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받고 뭐가 나오겠는가 한번 잘 봐보세요.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에게 인가받고 그러면 얘가 답으로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잘 나오지. 주택자업 설립하려면 시군구 인가다. 참고로 이때 시군구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군구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줄여가지고 시군구. 뭐 받는다? 인가. 설립 인가, 변경 인가, 해산 인가 똑같아요. 그런데 국민주택, 이 직장주택자비 뭘 받냐 그러면 얘가 국민주택 빠졌는데 이게 국민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는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직장주택자비요. 얘는 어쩐다? 시군구에게 신고한다. 신고. 설립 신고. 그러면 변경 신고, 해산 신고. 똑같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건설에 대한 지역주택조합하고 건설에 대한 직장주택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건설해야 되니까 땅이 있어야지. 땅이 있어야지. 땅이 뭐라고? 대지. 대지 면적의 80% 이상 뭐 들고 오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사용 수익 권한입니다. 그 땅을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라. 이거를 들고 와야 됩니다. 80%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중요하니까 이 부분 먼저 기억을 잘 하시고 봅시다. 495페이지 자, 맨 밑에 2번에 1번 지역 직장 설립인가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주택을 건설할 경우는 관할 시군구 인가다. 인가받은 게 변경하면 변경 인가, 해산 인가. 2번 지역 직장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건설 대지 면적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고 중요합니다. 80% 사용권 확보.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이죠. 리모델링. 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조합주택을 설립할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 의결권 첨부해야 되는데 자,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거 암기해야지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결권 그 말은 동의서 이야기인데 얼마 동의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있다. 우리만 할 거예요. 우리만 한다. 그게 동별 조합입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다 하자. 전체 조합입니다. 한 동만 한다면 그 동, 구분소유점 의결권 3분의 2 이상. 전체 한다 그러면 동별 및 전체 3분의 2 이상. 좌우지간, 조합 설립할 때는 무조건 얼마 동이다? 3분의 2 동의. 그리고 기간. 이게 경과년수. 아까 했어요. 경과년수. 이 사용검사 받고 중고검사 받고 4년 됐다. 리모델링 조합 안 해죠. 최소한 몇 년은 지나야? 10년 이상은 지나요. 증축할 건데 그래 그럼 너는 몇 년? 15년 이상 지나요. 그러니까 대수사는 10년이고 증축은 15년이다 이런 얘기요. 이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을 해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나옵니다. 그게 4번, 그게 3번 리모델링 박스 설명했고 4번 인가 신청서 제출 그런 수수료 읽어보시고 거기 보게 되면 자 4번 하나 읽을게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 인가 받은 자는 인가 신청서에 다음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해서 주택조합 건설, 대지를 관할하는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하무라 한다? 시군구.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시군구 전부 다 뭐다?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줄여서 뭐라 쓰겠다? 시군구.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설립이죠. 체크합시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입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관할 시군구한다. 신고한다. 신고는 변경한다. 변경신고, 해산신고 똑같습니다. 인가 받았으면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고했으면 변경신고, 해산신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에 관한 사인데 첫 번째 조합원 수. 건설 예정세대수에 아까 했죠. 얼마 이상을 한다? 2분의 1 이상을 하되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딱 건설할 겁니다. 건설 예정세대가 몇 세대냐? 500세대다. 500세대. 2분의 1 이상을 하되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몇 명 이상으로 해야 되냐? 최소한 250명 이상을 모아야 설립인가 나온다. 근데 나는 이번에 예정 세대수가 30만 할 건데 30만 30의 2분의 1이면 15명인데 이러면 안 나온다. 이러면 몇 명 이상이 된다? 20명 이상이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를 묶게 되면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이다. 20명 이상이다. 건설을 안 하니까 그냥 예정은 말하지 말고 그냥 20명 이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몇 명이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 한 동이 몇 세대인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몇 명, 리모델링은 조합원 수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이과일 중에서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 선정할 때 체크합시다.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은근 잘나고. 접수 순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고. 동의승계.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동의한 자로부터 주택을 사게 되면 그대로 동의한 걸로 봅니다. 승계됩니다. 조합원의 자격인데, 이제 조합원의 자격. 이 자격도 중요한데요. 조합원의 자격. 자격이 지역주택조합의 1번, 2번, 직장의 1번, 2번. 얘는 1번, 2번, 3번인데 1번 중요. 나머지는 안 중요.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1번은 뭐냐? 지역주택조합에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관할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관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무주택 세대 아니면 전용면적 85 이하 되는 걸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세대는 안 되는 거예요. 무주택 세대주 85 하나 가진 세대주.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6개월 이상 살 것, 그거는 안 중에 답 안 돼요. 직장은 똑같아. 직장은 이하고 똑같다. 무주택 세대 80에 하나 가진 세대죠. 똑같은 얘기인데 두 번째는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안에 같은 직장, 국가, 지자체, 법인에 근무만 하면 돼요. 절대 안 중요. 세 번째,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원 얘는
무주택 세대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지, 이런 게. 여기는 뭐라고? 무주택 세대도 있고 80 이하 하나 가진 세대도 있는데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자분 누구만? 무주택 세대주만. 무주택 세대주만. 그리고 2번은 같은 도시, 같은 직장에 근무할 것 중요성 없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리모델링 무슨 주택 리모델링?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무슨 법으로 짓습니까? 주택법. 주택법을 한다. 뭐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설마 세입자가 리모델링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주인. 자, 그런데 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인데 이 아파트 단지 소유자 아파트입니다. 근데 아파트 단지에 뭐가 있으면 복리시설. 복리시설이 뭐예요? 단지 내 상가도 간다. 복리시설 소유자. 또 건축법 허가받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똑같은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두 번째. 일시적 자격상실 나온 적 없으니까 스스로. 자, 5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교체 및 신규 가입. 얘입니다. 지역하고 직장, 딱 여기까지. 지역 직장. 얘들은 건설하기 위한 조합은 뭐 받았어요? 설립인가 받아, 설립인가. 건설조합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얘도 설립인가 받고, 건설이니까. 건설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느냐, 신규 가입할 수 있냐. 교체, 신규 가입이 원칙은 금지입니다. 금지. 하지마. 금지. 공법상 금지는 절대 금지요, 상대 금지요? 상대 금지. 절대 금지. 절대 하지마 이런 건 없다고. 상대. 하지마 해놓고 예외. 이러면 해도 괜찮아. 항상 예외. 예외가 첫 번째, 추가 모집에 대한 승인. 추가 모집 승인. 두 번째, 결혼이 발생해가지고 결혼이 생겨서 뭐한다? 충원한다. 두 가지인데 추가 모집 승인 이 얘기입니다. 자, 몇 세대 지을 거요? 500세대. 몇 명 모으라고? 250명. 몇 명 모았대요? 300명 모았어요. 300명. 그럼 500세대 건설이 끝나면 300세대 줄 것이고 몇 개 남았어요? 200세대. 남는 200세대는 뭐 해야 돼요? 뭐 하기는 일반 분양해야지. 일반 분양할 200세대를 차라리 추가 모집하면 안 되겠냐?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추가 모집이요.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얼마를 넘지 마라? 500원 넘지 마라.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법 내에서 추가 모집 됩니다.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법을 추가 모집하는데, 자, 원주 시민 여러분, 이번에 얘기했다가 200세대 넘어가지고 추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면 들어오세요. 분위기가 확 좋아져가지고 들어오세요. 7,000명이 왔어요. 7,000명이. 200명 모집하는데 7,000명이 왔다. 몇 명 모집하는데? 200명 모집하는데. 그러면 야, 줄 서 해가지고 똑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줄 서 해가지고 중간에서 200명 빼오면 돼야 안 돼요? 제일 뒤에서 200명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물어봐요. 안 돼요. 또 물어봐요. 세 번째 물어보면 싫더라도 다 바꾸라겠죠? 돼요? 안 돼요? 줄 세워서 앞에서 200명 똑 자르면 돼야 안 돼요? 첫 번째 안 돼요. 제일 뒤에서 200명 빼면 돼야 안 돼요? 두 번째 안 돼요. 세 번째 중간에서 200명 빼면 돼야 안 돼요? 아, 세 번째는 돼요 그러니까 안 되긴 뭐 안 되냐고. 조합 마음이지, 조합 마음. 지 마음이야, 지 마음. 지금 7,000명 왔다 그러면 그 중에서 추가 모집 200명 어떻게 하든가 자기 마음이라고. 조합 마음대로 한다고. 근데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면 특이 과열지구만. 아까 하나 했죠? 접수순에 따라서 지위 인정하면 안 된다. 어디서는 특이 과열지구. 특이 과열지구에서는 안 된다고. 그게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시 가봐요. 497페이지 맨 양가로 3번 조합원의 2번 선정에 대한 특이과열지구에서 설립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선 선정할 때 접수순에 따라 지위 인정서 안 된다. 어디서? 특이과열지구에서. 특이과열지구 아니면 조합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착순 하든 뭐 하든 내비둬라 지어서 하라고. 자기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 좀 알아놓고 다시 또 갔어요. 다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 모집이 뭐란 걸 알았으면 추가 모집은 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 예정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자,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데 충원 사연을 읽어보면 다 한 번 읽고 이해해야 돼요. 어쩌다 결혼이 생겼나요? 물어봤더니 어쩌다 결혼 생겼나요? 어째요? 조합원이 죽었네요. 사망했네요. 결혼 생겼네요. 두 번째 암기하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바뀌었을 때. 세 번째는 조합원이 싫답니다. 탈퇴해서 2분의 1이 미만 됩니다. 조합원 탈퇴해서 2분의 1 미만. 네 번째 조합원 모집해놓고 이제 한 명 한 명 조사해보기에는 무자격 판정 나옵니다. 무자격. 자격이 없는 알건 들어왔어요. 빼내야지 그러면. 다섯 번째 여기 보세요. 몇 세대 한다고요? 500세대. 몇 명 모였다? 300명. 아 분위기가 좋은데 늘리자 차라리. 700세대다. 700세대 2분의 1이 몇 명이요? 350. 그럼 이 300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50명이 부족하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합원이 건설 예정 세대 2분의 1 미만 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충원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번입니다. 자격 요건. 자, 이렇게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을 하든 여기 있는 이자들 중에서 이 조건을 갖춘 자들 중에서만 추가 모집 충원을 하는데 무주택 세대 85에 하나 가진 세대 6개월 이상 거주 이거를 언제 시점으로 조합설립 인가 신청해. 그래야 특혜 시비가 안 나오는 거야. 얘들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까지 무주택 세대 80을 한 세대 추가 모집할 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옛날 애들하고 똑같은 조건을 갖춰라. 똑같은 조건을. 그래서 자격요건 조합원에 추가 모집되는 자와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의 자격요건 충족력 판단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야 옛날 애들하고 똑같은 조건이다. 다만 조합원 사망 상속이면 자격요건 따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것은 사망 상속이면 자격요건 따지면 안 됩니다. 2번 3번입니다. 변경인가 신청.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받아서 추가 모집했죠. 언제까지 추가 모집합니까?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기억해야 돼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6번에 1번 중요합니다. 주택자본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뭐 해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안 하면 어쩐다? 취소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표현을 우리가 건축할 때 허가라고 해요? 승인이라고 해요? 건축? 허가죠. 허가. 주택을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근데 주택이 3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 주택이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 리모델링, 허가. 근데 리모델링해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30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근데 그렇게 정리해야 돼요. 가로 안에 지문이 그런 얘기요. 주택자본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근데 30세 이상 세대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어쩌라고?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라. 30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너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스스로고, 자, 그 밑에 7번에 2번입니다. 7번에 2번. 보지 말고 말로 합시다. 주택자비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면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이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거나 조합원에게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어떻게 잘 알아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게 2번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8번 우선공고 어디 생각하고 왕심리 생각하고 왕심리.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세대수 늘려볼래요? 늘리죠. 늘려가지고 조합원들은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중에 뭐 줍니까? 일반 분양.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세대수 15% 세대수 늘리니까 늘려가지고 조합원 분양이 아니라 뭐라고? 일반 분양.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주택조합이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함정이 3개요.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 리모델링은 제외하고, 그건 공급하는 게 아니니까 리모델링 제외하고 우선 공급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가 아닙니다. 9번 패스하고 넘어가면 10번에 2번입니다. 10번에 2번. 10번에 2번. 자, 10번에 2번. 시군구청장은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이 입법 또는 입법 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설립인가 취소 끝맺음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니까 할 수 있다. 그거를 잡아야 돼. 495페이지 처음부터 빨리 다시 한번 봅시다. 495페이지 맨 밑에 2번 주택조합에 설립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인가 받는다. 설립 인가, 변경 인가, 해산 인가 받는다. 그러면서 지역 건설 직장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려면 토지 100분의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넘어가고 리모된 주택조합도 시군구 인가, 설립 인가, 변경 인가, 해산 인가. 리모된 주택조합 만들려면 동의서 무조건 10분의 3, 10분의 3이 아니고 3분의 2, 3분의 2 동의서 첨부하고 경과년수 대주선 10년, 정축은 15년. 그게 필요하고 맨 밑에 5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 신고,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다. 그렇게 알고 조합원에서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그 다음에 투기관리고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자격 지역의 1번 무주택 세대 중 80을 하나 가진 세대 중 직장의 1번 무주택 세대 중 80을 하나 가진 세대 중 근데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한다. 그렇게만 딱 잡고 그 다음 지역 직장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인데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교체 신규 가입 원칙 안 됨. 예외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됨. 추가 모집 승인은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 승인 받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받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 하나 사망 둘 사업계획 승인 얻은 이후에 양도증의 판결을 받겠다. 셋 조합원 탈퇴 2분의 1 미만이다. 넷 무자격 판정받았다. 다섯 건설 예정 세대수 변경으로 조합원 수가 2분의 1 미만이다. 그런 5가지 사유가 있으면 이제 충원이 되는데 추가 모집을 하든 충원을 하든 조합 설립 인가 신청 현재 자격 요건을 같은 달 중에서 하되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 따지지 마라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가가지고 499 자 설립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된다. 리모델링은 30세대 이상 들어가면 승인이고 미만이면 리모델링 허가고 7번에 2번 상식적인 거 등록사업자는 소유의 책임 의무가 있고 8번 중요죠.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이 구선에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고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에다 국민주택 우선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끝으로 자 시군구청장은 조합이나 조합의 구성원이 입법조합 명령에 위반되면 입법에 의한 명령표 위반되면 설립 끝맺으면 취소할 수 있다. 대부분 답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잠시 쉬고 주택 자금합시다.